충북에서 발행 규모가 가장 큰 제천 지역 화폐 모아가 이른바 현금깡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청주 프로축구단 창단이 또다시 좌절됐습니다. 재정 확보 계획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SK하이닉스 LNG 발전소의 불똥이 도의회로 튀었습니다. 도의원의 반대 주민 폄훼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지자체들이 앞다퉈 지역화폐를 도입하는 가운데 충북에서는 발행 규모가 가장 큰 제천 지역화폐 모아가 이른바 현금깡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제천시는 해결책을 내놓기는커녕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지난 3월 4일부터 유통된 제천 지역화폐 모아. 9달 만에 250억 원 어치를 발행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누가 어떻게 썼는지 김대순 제천시 의원이 고액 구매자 상위 100명과 95년생 이하 20대 초반 20명이 사용한 6,500여 건을 분석했습니다. 한 사람이 100만 원 이상 구매해 당일 한 개 점포에서 한꺼번에 사용한 사례가 74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62건은 최대 한도인 200만 원 어치를 사들였습니다. 모아 할인율 6%를 기준으로 했을 때 12만 원의 차익이 생깁니다. 지역 화폐를 현금으로 바꿔 불법 유통하는 이른바 현금깡을 의심하는 이유입니다. 할인율을 이용한 악용 사례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정 유통으로 인해서 원래의 취지가 좀 퇴색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의미에서 가맹점이 5,700여 개나 되지만 유통금액 대부분은 상위 500개 업체에 쏠렸습니다. 골목상권 보호라는 취지와는 맞지 않는 셈입니다. 제천시는 기자회견까지 열어 김 의원 자료가 부정유통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현금깡이 없었다는 근거 역시 내놓지 못했고 부정 사용을 막을 대책도 없었습니다. 많이 사고 많이 소비가 이루어지는 게 지역경제 살리기의 본취지인데 많이 산 사람이나 하루에 쓴 사람이 어떤 문제가 되는 걸로 몰고 가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지역 화폐를 물건을 사는 데 쓰지 않고 그대로 환전하면 할인에 들어간 비용만큼 혈세가 낭비됩니다. 부정유통 논란 속에 제천시는 내년도 지역 화폐 목표 발행액을 올해보다 2배 늘어난 500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충주시가 동충주역 신설 대신 중부내륙선철도 금가 마사역 조기 개통을 추진합니다. 조기령 충주시장은 원례조회에서 충북선 고속화 사업에 동충주역 신설은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중부내륙선 금가 마사역을 조기 개통해 동충주 산업단지와 연결하는 대안을 제시해 충청북도와 의견 일치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조 시장은 또 충주와 원주를 연결하는 대안까지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천시 공무원 노조가 천막농성에 이어 단식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권순일 제천시 지부장은 제천시와 노조가 1년 동안 교섭해 만든 단체 협약을 시의회가 일방적으로 삭제하고 조건 없는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며 단식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제천시 의회는 노조가 내건 현수막을 먼저 떼야 대화가 가능하다면서 일절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중견기업과 스폰서 계약까지 맺으며 한껏 기대를 높였던 청주 프로축구단 창단이 또다시 고배를 마셨습니다. 재정 확보 계획이 다시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청주FC의 충북연고 첫 프로축구단 창단의 꿈이 또 좌절됐습니다. 지난 2015년 청주시티 FC 시절부터 4차례나 도전했지만 지자체 재정 보증 무산 등 이유로 번번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결국 이번에는 기업구단 전환을 선언하고 중견기업과 네이밍 스폰서 계약까지 맺으며 창단 기대를 모았지만 결국 최종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프로축구연맹은 오늘 열린 이사회에서 청주FC의 K리그 가입 승인 신청을 부결했습니다. 재정 확보 계획이 미흡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구단 운영이 어려울 수 있고 내년도 시즌 시작까지 3개월이 남은 상황에서 프로구단을 꾸릴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주FC는 도전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프로축구연맹에서 지적한 미비점을 보완한 뒤
내년 6월까지 다시 창단 의향서를 내 사전 5기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시 준비를 해서 내년 6월 달 안에 다시 승인 절차를 좀 밟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청주시는 해마다 수십억 원에 이르는 프로구단 운영 예산 지원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안정적인 재정 확보는 여전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소백산 국립공원 연화봉 일대에 3cm가량 눈이 쌓여 아름다운 설경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고지대에 쌓인 눈은 겨우내 녹지 않아 내년 4월까지 등산객들이 감상할 수 있습니다. 소백산 국립공원 북부사무소는 낮은 기온을 고려해 방한복과 등산 장비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등산객들에게 당부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LNG 발전소와 관련해 박문희 충북도 의원의 발언이 논란입니다. 반대 주민 몇 사람 때문에 충북 경제가 흔들린다, 도가 주민을 설득해야 한다는 등 기업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을 한 건데요. 항의하는 주민들의 항의서까지 모두 거부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충청북도를 상대로 작심한 듯 LNG 발전소 얘기를 쏟아낸 박문희 충북도의원. 투자 유치를 했으면 SK하이닉스가 발전소를 짓는 데 도움을 줘야 한다고 열변을 토하더니 반대하는 주민들이 충북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몰아세웁니다. 왜 우리 거기 아파트 주민들 몇 사람들 때문에 우리 도의 경제가 흔들려야 되느냐. 아예 적극적으로 나서 주민들을 설득하라고 담당 국장을 다그칩니다. LNG 발전소 거기다 짓는 걸로 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협조해달라. 매를 맞더라도 할 걸 해야죠. 하이닉스, SK 이 사람들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환경오염 우려가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주가 지역구인 도의원이 했다고는 믿기 힘든 발언. 항의하는 주민과 시민단체 앞에서도 계속됐습니다. 도의원이 주민 대신 SK하이닉스를 대변하고 반대 의견이 극소수인 것처럼 축소했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잠시 말을 바꾸는가 싶더니 아니 발전소를 못 짓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 져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여의치 않자 비겁하게 말 바꾸지 마세요. 뭘 비겁해요. 돌아서는 주민들의 등 뒤로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던집니다. 주민의 대의자가 오히려 기업을 대변하고 있으니 그 주민들은 아니 기업을 대변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예요. 주민을 위한 일만 한다고 공언한 박 의원은 정작 도의회까지 찾아간 주민들이 내민 항의서는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이건 안 받으시겠다는 거지요? 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청주 문화제조창 시의 열린 도서관, 우여곡절 끝에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청주시가 처음 그렸던 그림은 원대했었는데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드디어 첫 선을 보인 청주 열린도서관. 2만 5천여 권 도서와 누구나 와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딱 여기까지입니다. 정중앙에 마련해둔 서점 자리는 휑하게 비었고 카페 입점도 연기되면서 당초 계획했던 문화 복합 공간에 대한 기대감은 아쉬움으로 바뀝니다. 좀 더 문화 공간으로 만들면 더 거기서 책도 보고 뭐도 먹고 대화도 하고 그런 공간으로 쓰면 좋겠다. 이렇게 오픈돼 있는데 사실 책만 있으면 사람들이 얘기하거나 이러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대형 서점 입점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대, 지역 서점조합 입점 포기 등이 잇따르면서 분리 운영으로 방향을 잡은 열린도서관. 결국 청주시가 매달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5,700만 원을 지원하고 문화제조창 일부를 임대한 유통업체가 운영하게 됐습니다. 업체는 사서 7명 등 11명을 채용했고 북콘서트, 전시회 등을 기획해 차별성을 구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림 전시회라든지 문화 전시회도 준비하고 있고 좀 재미를 주기 위해서 첼로리스트나 아니면 가야금 연주도 요즘에는 좀 재미나게 진행하는 분들이 계셔서 이 지역에 계신 아티스트들을 섭외해서 청주시는 예산 집행을 감사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이 공간을 온전히 시민들을 위해서 고민하고 뭔가를 개선하려고 하고 이 운영하는 주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어필을 시민들을 대신해서 해줄 수 있겠는가라는.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서점도
이 업체에서 함께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북 청주 경실련이 민간업체에 특혜를 주고 예산을 낭비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황이라 이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공간 활용과 문화 복합 공간에 걸맞은 콘텐츠 마련까지 열린 도서관은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 오늘 공장에서 유해가스가 누출되면서 공장 직원 2명이 질식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5분쯤 청주 오창의 한 공장 지하 기계실에서 디클로로메탄 약 5kg이 누출돼 작업 중이던 직원 2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한 명은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클로로메탄은 국제암연구소가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배관에서 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각장애 선수 가운데 처음으로 남자 프로 테니스 투어 대회에서 승리한 단양 출신의 이덕희 선수가 이번엔 태국 서킷 대회 남자 단식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덕희는 어제 태국 논타부리에서 열린 대회 단식 결승에서 일본 이마이 신타로를 2대0으로 제압했습니다. 단양군 단성면 출신인 이덕희 선수는 선천적인 청각장애에도 불구하고 테니스 입문 4년 만에 전국 최강에 올랐고 2017년엔 세계 랭킹 130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괴산 지역에서 생산한 농특산물이 농협 쇼핑몰에 입점합니다. 괴산군은 농협 하나로 유통과 협약을 해 직영 온라인 쇼핑몰 괴산장터에 입점한 144개 농가가 농협 쇼핑몰에서도 농특산물을 팔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괴산군 직영 온라인 쇼핑몰은 올해 매출 5억 원을 넘겨 지난해보다 125%나 늘었습니다. 영화관이 없는 단양에서 무료 영화와 공연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단양군은 올해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최신 영화 14편을 상영했더니 인구의 3분의 1이 넘는 만여 명이 관람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양군은 지역에 영화관이 없다 보니 영화 상영일을 기다리는 주민들이 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정신장애가 있는 것처럼 연기해 병역 의무를 면제받은 20대가 이후 정상적인 생활을 해오다가 적발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사단독 김용 판사는 정신과 의사 앞에서 헛소리를 하는 등의 거짓 연기로 정신장애 판단을 받아 지난 2017년 병역 의무를 면제받은 29살 이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계정의 SNS 등 증거에 비춰볼 때 진단 당시에도 직업을 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해온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이 시군 추천을 받은 4개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농업인 유튜버 육성 교육을 합니다. 충주와 영동, 진천과 음성 지역 농업법인 4군데가 참여해 조회수와 재생 시간을 늘리는 채널 운영 방법, 수익 창출과 홍보 마케팅 기법 등을 배우게 됩니다. 충북 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